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양화제 17, 12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왈 생녀의 내임을 빚어 소인컨대 기유 천유지 도야 여인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녀의 내임을 생녀의 내임이라고 할 때 이 색자하고 내자는 요것은 이제 바깥이고 요것은 내면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색자를 쓰고 여기는 내자를 썼습니다만 요 내자로 인해서 이 색이 바깥 외면을 말하는 거고 요 색자 겉으로 드러나는 색에 대해서 요 내면은 마음, 심리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하고 임자는 이 려는 엄할여입니다. 엄할여. 그래서 이제 저것이 뭐 엄격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납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엄격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이렇게 좀 융통성이 없고 그리고 좀 각박하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납다 이런 뜻도 있고 위태롭다 이런 뜻도 있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색녀라고 할 때 여기서는 위험이 있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위험이 있는데 내면은 속마음은 이 임자는 부드러울 임자죠. 내면은 속마음은 유약합니다. 유약한 것을 그랬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지금 서로 반대되는 성질입니다. 하나는 겉으로는 씩씩하고 위험 있고 근엄하고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내면은 유약해요.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하고 내면의 모습하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그 자신이냐? 그러면 내면이죠, 당연히. 내면이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러면 내면은 유약한데 부드럽고 유약하다는 건 이제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강인하지 못하고 그리고 허약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신념이나 지조 같은 것을 밀고 나갈 힘이 없고 그냥 외부의 위협이 온다든가 회유가 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유혹이 온다든가 이러면 그냥 금세 자신이 견지했던 어떤 입장이나 태도나 신념을 폐기하고 그쪽을 따라가게 되는 유혹에 넘어간다든가 회유에 넘어간다든가 위협에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그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임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은 그런데 겉으로는 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겉으로는 씩씩한 척, 굳센 척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내면도 강인한 그런 신념과 지조를 가진 사람이라서 겉으로도 그렇게 나타나면 그것을 색이 그렇다고 하지 않아요. 색이 그런 게 아니고 겉모습이 표정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 그냥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색이 그렇다라고 색이 위험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은 내면은 그렇지 않고 색만 그렇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색을 외부로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한테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뭔가 존경을 받을 만한 뭔가 큰 일을 해낼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상대방에게 각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그런 것이죠. 자기 실제 내면은 그렇지 못하면서.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을 비저소인컨대 이것은 이렇게 된 거죠. 소인에게 그를 비유한다면 해보건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소인에게 이 사람을 소인에게 비유를 해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군자죠. 이때 군자와 소인은 덕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위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지위 높은 자리를 차지한 그 사람이 이렇다고 하면 이 사람을 지위가 낮은 소인에게 비유해보자면 어떤 것과 같냐? 기유 천유지도야 여인저. 그는 천유지도와 같을진저 이렇게 되죠. 천유의 도와 같다. 이 천유할 때 이 천자는 뚫을 천, 이 유자는 넘을 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벽을 뚫고 유, 담을 넘는 도적, 천유지도. 벽을 뚫고 담을 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를 뚫거나 여기를 넘거나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담 안에 있는 이 집에 어떤 것을 가지러 가는 거죠. 이 담이 쳐져 있다는 얘기는 이 담을 대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담을 뚫고 담을 넘고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뜻이고 이 집이 자기 집이 아닌데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건 도둑질하는 거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소인에게 비유해보자면 도둑놈과 같다. 이런 거죠. 왜?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정을 아니면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을 사람들의 인기를 내가 도둑질한 거죠. 내가 실제로 강인한 신념과 지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겉으로도 그렇게 드러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지와 성원을 받는다. 그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정당한 것을 받는 거니까. 근데 나는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 그런 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그 성원과 지지, 명성 이런 것을 내가 도둑질한 셈인 거죠. 도둑질의 내용이 다를 뿐 형태는 똑같다는 겁니다. 예, 뭐 물건을 가지러 도둑질을 하러 들어가느냐 아니면 명성과 지지와 성원과 이런 것들을 내가 정당하게 받을 것이 아닌 것을 노리고 저런 지금 짓을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정당하게 얻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닌 그런 점에서는 도둑이나 같다. 이게 그러니까 도둑놈과 같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방금 그 12장의 내용하고도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향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왈 향원은 덕지적야니라 그랬습니다. 향원은 덕지적야니라. 덕을 해친다 이랬습니다. 향원은 덕을 해친다 그랬어요. 이 향원은 뭐냐면 이 향자가 고울이라는 의미의 행정 단위로서 약 5천 가구 정도의 규모의 그 행정 단위를 고울, 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의 향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게 시골. 그러니까 교양이나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시골, 촌, 뭐 우리가 낮추어 말할 때 그런 거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향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향이라는 뜻도 있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원자는 뭐냐? 그러면 원자는
뭐 신실할 원. 그래서 이 원자 밑에 마음심자를 쓴 것으로도 저 원자를 바꿔 쓰기도 합니다. 향원이라고 할 때는. 그러면 이제 향원은 뭐냐? 그러면 한 고을에서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냥 달리 얘기하자면 좋은 사람이라고 한 고을이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온 고을이 그 사람을 다 좋다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얼핏 봐서는 좋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이런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한 고을이 있다. 그러면 논어에서도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고을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고을이 균질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향원은 뭐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선한 사람은 좋다고 하겠지만 악한 사람은 안 좋다고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향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선한 사람한테 가서는 이 사람들한테 가서는 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척을 지지 않고 다 그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그냥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 신념 이런 거보다 사람들하고 척을 지지 않고 살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 인정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보통 괜히 원수를 질 필요는, 사람들하고 원한을 쌓을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사람들하고 불편한 것도 감수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향원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이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향원은 온 고을 사람들한테 좋다는 명성을 얻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최고로 그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향원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덕을 해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공자의 이야기보다 이 맹자의 이 향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만장이 말했습니다. 공자왈 과아무니 불입 아실이라도 불가먼자는 기후 향원호인저. 여기 향원이 나오죠.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집 대문 앞을 지나가고도 내 집에 들어오지, 내 방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한스러워하지 않을 자는 향원일 것이다. 오직 향원뿐이다. 누군가가 우리 집 대문 앞을 지나가요. 우리 마을로 와서 우리 집 대문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를 찾아보고자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남의 집 대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집에 들러보지도 않고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가 하고 서운해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서운해할 텐데 오직 향원만은 설령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서운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향원을 미워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향원은 덕지적야라. 향원은 덕을 해친다 라고 공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왈 하여라야 사가위지 향은이고 어떠해야만 그를 향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고 만장이 물었어요.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답을 했죠. 일향이 계칭 원인원이면 온 고을, 일향, 온 고을 사람들이 모두 개 점잖은 사람이라고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아까 신실한 사람이라고도 제가 했습니다만 또 뭐 점잖은 사람, 뭐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뭐 다 해도 됩니다. 근데 온 고을이 다 그 사람을 원인이라고 칭하면 무소왕이 불이 원인이언을 이거 계속 지금 만장의 얘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원인 점잖은 사람이 되지 않음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다 원인일 텐데 온 고을이 한 고을이 다 그 사람을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고을 바깥에 다른 어디를 가더라도 원인이 되지 않을 리가 없는데 공자 이위 덕지적은 하재 있고 공자께서 덕을 해친다고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만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답을 했죠. 향원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빚이 묵어야 하며 그를 비난하려고 잘못됐다고 하려고 해도 거론할 것이 없어요. 특별히 흠잡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해도 들 것이 거론할 것이 없고 자지무자야 하며 그 사람을 꾸짖으려 해도 꾸짖을 것이 없고 동호유속하며 하보오세하야 흘러가는 시속에 함께하고 더러운 세상에 영합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신념, 자기 지조 이런 것을 관철시키고 이런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누구하고도 잘 지내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훌륭한 사람들, 덕망 있는 학식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뭐 그런 것이야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심지어 유속, 이 유속 흘러가는 시속 이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도 거기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세상에도 영합을 해서 거기에서 그 더러운 세상이 더러워졌으면 더러운 세상을 더러운 세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데 신념과 지조가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영합해요. 합해요 거기에. 그래서 거지 사충신하며 행지 사염결하여 가만히 있을 때는 충신한 것 같고잖아요. 충신하고가 아니라 뭔가를 행동으로 할 때는 염결한 것 같아요. 청렴결백한 것 같아요. 청렴결백한 게 아니라 청렴결백한 것처럼 해요. 그래서 중개열지여든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기뻐하거든 자이위시 스스로 그것을 옳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옳아서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해 주면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사람들이 싫어하면 옳다고 여기지 않는 거죠. 이게 신념과 지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설령 사람들이 다 그러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하면 옳다면 옳다고 내가 납득이 되는 한 그것은 관철시키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버려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그러다고 하면 버리고 이게 어떻게 자기 신념과 지조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옳다고 좋다고 하면 옳다고 여겨요. 그래서 불가여입 요순지도라.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더불어서 요순의 도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고로 왈 덕지적이라. 그래서 덕을 해친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자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공자왈 오 사입이자 하노니 사입이 비슷한데 얼른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실은 아닌 것. 그것이 사입입니다. 사입이 한 것을 미워하노니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아예 다른 거 처음부터 아예 틀린 거면
헷갈림을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덜 되는데 비슷해서 그것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폐해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사이비한 것을 미워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이 뭡니까? 피를 미워하는 것은 공기난묘야요. 그것이 싹을 혼란시키기 때문이에요. 곡식의 싹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그냥 잡초, 곡식의 싹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는 그냥 잡초는 그냥 뽑으면 돼요. 근데 다른 잡초들보다 이것을 더 미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곡식의 싹인 줄 알고 안 뽑고 놔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곡식한테 더 큰 해를 끼치니까 이 잡초들보다. 그래서 그걸 더 미워한다. 오영은 공기난이하여. 이게 말 잘할 영 그러지만 말 잘하다 이전에 머리가 잘 돌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영자가. 머리가 잘 돌아가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이 의로움을 어지럽히는 것을 염려해서 그런 것이고, 이구를 미워하는 것은 이 이구가 말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구를 미워하는 것은 공기난신, 그것이 믿음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고, 적나라의 소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음악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고, 오자는 공기난주하여. 자주색은 빨강색하고 파랑색하고의 청색하고의 중간색이잖아요. 간색. 그런데 그것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 빨강을 어지럽히기가 두려워서이고, 향원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덕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다 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향원에 대한 맹자의 설명인데 공자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향원은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얼른 보기에는 점잖고 뭐 반듯하고 이래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기 신념이나 지조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받고 성원받고 환호받는 그것이 목적이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환호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이 옳은 거고 이쪽이 그른 거라고 해보죠. 그러면 간혹 대중들은 그른 것을 옳다고 할 수도 있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것을 쭉 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해를 입더라도 그게 옳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것이 옳은 것이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니까 이런 척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것을 옳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바꿔요. 아까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가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나중에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이 길을 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저 사람도 이 향원에게 우리가 배신당한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불신을 하게 만드는, 옳은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만드는 이 향원 때문에 이제 그런 일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덕을 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3장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